이름 썼어? 맨 앞에다가 이름 썼어? 이름 안 쓰면 빵점이야. 뒤에서 앞으로 넘기세요. 양호도 이제도 주세요. 이래요. 요 정도면 C야. 얘들아 A, B, C, D, E 중에 A, B, C, D, E 5개거든? E까지 하는 건 좀 너무 오반가? 우리끼리 그냥 그지? 엄마가 이렇게 E까지 받으면 충격을 받으실 거 아니야? 최저 D까지만 할까? D? C까지만 해? C는 너무 좀 심하잖아. C는 중간 정도 가는 거 같잖아. 안 되겠다. A, B, C, D, E 하자. E. 알겠지? 이거 E야. E. 알겠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E야. E. 알겠지? 왜 이쪽을 봐? 왜 이쪽을 봐? 이쪽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치? E야. E. 요 정도면. 알겠어? 요 정도는 뭐 그거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앞에 체크해가지고 얘들아 조교 선생님 먼저 체크할 건데 체크해서 좀 더 나눠줄 거란 말이야. 뭐 이의가 있을 거 아니야. 저는 너무 억울해요 이런 거 있지. 그 두 번째는 선생님한테 다시 검사해.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해줄 테니까 얘는 이거 좀 조정한다 이거 해줄 테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 2단계 알겠지? 근데 아까 걔는 무조건 2야. 알겠지? 무조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리고 선생님 마지막에 컨펌 해줄 테니까 그거 문자를 보내. 알겠어? 저기 주먹 거 받아가. 저번 주에 저번 주에 그거 저기 민건아. 저번 주에 우리 저기 매실 테스트 한 거 문자 보내서 엄마들한테? 왜? 왜 네가 판단하지? 나 엄마들한테 어제 통화했는데 내 매실 점수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받았다 그러더라고. 왜 네가 판단했어? 저번 주 테스트 갖고 있어? 네. 그거 보내. 그것도 보내고 그거 합쳐서 다 보낼게요. 합쳐서 보내면 헷갈리실 것 같은데. 매실 테스트는 저번 주 매실 테스트는 요거 보내고 그 다음에 그럼 문자를 2개를 해서 따로 보내. 깜짝 놀랐네. 백지 테스트 따로 보내고 그 다음에 오늘 저기 서정갈래 테스트 그것도 점수 보내고. 알겠지? 보내기 전에 나한테 얘기해. 안 받았구나. 엄마들이랑 통화했는데 못 받으셨다 그래가지고 왜 못 받으셨지 했는데 자, 이거는 프린트 집어넣으셔도 되고 답지 나눠줬죠 지금? 아니요. 제가 답지를 가져가 버렸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방금 객관식 테스트 다 나눠줄게. 본인 답 확인해 보세요. 얘들아 그 책 너무 표지 놀라지 마시고 표지가 좀 놀라지 마시고 저도 좀 놀랬거든요. 죄송합니다. 얼굴에 낙서 이런 거 많이 하지 마시고. 분단은 다 맞았어.
우리 이렇게 경쟁 구도로 한번 가볼까 얘들아? 이렇게 잘하셨어요. 저번 주에 숙제한 건 선생님이 좀 이따가 검사할게 얘들아. 알겠지? 저번 주 숙제 2개 프린트 나갔던 거 있지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검사하고 질문 받고 이렇게 할게. 문제 어려웠어요? 괜찮았니? 괜찮았어요? 예. 오늘 조금 더 심화된 문제가 오늘 나갈 건데 심화된 문제 이렇게 또 나가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할게 얘들아. 저 책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얘들아 선생님 잠깐 볼까? 책을 우리 진도를 선생님이 너희들 진도를 선생님이 예상을 해서 교재를 만들었는데 선생님 예상하고 똑같더라. 왜 이건 뭐야? 안 가져갔어? 조고 선생님이? 놀라. 너희들 잊어버리겠지? 잃어버리겠지? 그치? 다음 주에 나눠줄까? 아니면 지금 그냥 다 나눠줄까? 다음 주에 나눠주는 게 낫겠지. 오늘 진도 나가는 건 여기 1권까지 오늘 나갈 거거든? 그치? 책을 너무 두껍게 안 만들고 좀 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2번째 책 나가고 이렇게 진행할게 얘들아. 너희들 안 그래도 잃어버릴 것 같아 책을. 자 우리 책을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 서사갈래 한번 볼게요. 오늘은 서사갈래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 프린트로 나가서 책이 따로 있는데 프린트가 따로 있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우리가 눈발이 해놨던 거기 보시면 돼요. 26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 26페이지 정도? 자, 거기입니다. 거기 보시면 돼요. 네, 거기에요. 네, 서사갈래 거기 보시면 됩니다. 책을 선생님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얘들아 학교 교과서 내용 그대로 집어넣었고요. 교과서 내용 그대로 집어넣고 뒤에는 선생님이 혹시 자습서 산 사람 손 들어봐. 자습서 산 사람. 자습서 내용도 선생님 집어넣었어요. 자습서 굳이 안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 자습서도 선생님 다 갖고 있거든. 그거랑 같이 해서 근데 자습서 위에 뒤에 문제 빠진 것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 푸셨죠. 그걸로 푸시면 되고. 그리고 잘 봐. 처음에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보실까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 카메라 워커라고 해서 우리 진도가 나갈 겁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빈칸 채워서 나갈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렇게 빈칸 또 채우셔야겠죠? 뒷장을 조금만 넘겨보시면 32쪽까지 쭉 넘겨보세요.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여기 보시면 역시 조금 넘겨보시면 교사형으로 들어가 있는 게 또 있을 거예요. 아마. 보이시죠? 교사형으로 들어가 있는 게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같이 여러분들 뒤에 복습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 복습할 때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요거 보시면 되는데 제가 좀 높아심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차피 뒤에 필기 있으니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필기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야. 이해되겠지 얘들아? 무슨 뜻인지 알겠어 얘들아? 그러니까 필기를 잘해야 돼.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건 필기를 잘해야 돼. 처음에는 필기를 잘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복습 잘하고. 알겠죠? 그렇게 좀 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거 뭐 이런 건 선생님이 남자 차별 발언은 아닌데 정말 미안한데 얘들아 우리 남자애들 필기를 잘 못하거든? 정말 미안한데 이게 남자 차별 발언은 아니고 남자애들 필기를 잘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꼼꼼히 신경 써서 한번 해보자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얘들아? 이해되겠어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소단원 미리 보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사갈래라고 해서 소단원 미리 보기입니다. 학교에서 이거 진도는 하나도 안 나갔죠 여러분? 네, 학교 진도는 어때? 학교는 어때? 선생님 누구야? 1학년 누가 맡았어? 두 분이셔? 성함은 잘 모르고? 어때? 마음에 들어 선생님? 장현하고 바뀌었을 것 같던데 보니까? 조명국 선생님? 김명국 선생님? 또? 김영국 선생님? 한 분은? 잘 모르겠어? 야, 눈 감아. 눈 감아보세요. 잠깐 눈 감아보세요. 난 학교 선생님 마음에 안 든다, 눈 떠. 학교 선생님 마음에 안 든다, 눈 떠. 눈 떴어? 예, 눈 뜨시고. 전부 다 마음에 드시죠? 예, 제 선생도 아닌데. 아무튼 제일 우선 좋은 거는 얘들아, 고등학교 올라가서 제일 중요한 게 2가지가 있는데, 3가지가 있다, 3가지. 요거 하나만 좀, 정신교육처럼, 너무 꼰대 같다, 그지? 정신교육처럼 딱 3가지만 선생님 얘기하고 갈게. 아직 이렇게 초반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얘들아, 첫 번째는, 학교 동아리를 잘 들어야 돼, 얘들아. 학교 동아리 지금 막 선배들 들어와서 이렇게 광고하고 있죠. 동아리 이미 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미 든 사람. 면접 봤는데 동아리 다음 주까지 보통 결정되지 않나 보통? 첫 번째는 동아리를 잘 들어야 돼.
동아리는 2개까지 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만 그냥 3개까지 할 수 있어? 자유를 마음대로 그래? 예술은 동아리를 들 때 하나는 내 취미 생활에 맞게 정말 재밌는 거 하나 드시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얘들아 너희들 입시와 관련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과에 가고 싶어. 그럼 어떤 과에 가기 위한 동아리를 또 들 수 있잖아요. 그거를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이게 선생님이 되게 미안한데 어른으로서 입시에 맞게 동아리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미안하거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야 얘들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동아리를 되게 잘 들어야 돼. 동아리를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어진 사례가 여기 앞에 있는 거예요. 저예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되게 잘했었거든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잘한 게 몇 등이냐면 23등까지 해봤거든 선생님이. 전국에서. 나 김태동이야. 전국에서 23등까지 해봤어. 전국에서.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맨날 우리 모의고사를 봤거든.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보는데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모의고사 이제 코드를 넣어요. 코드가 뭐냐면 어느 학교 무슨 과를 지망한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그때는 철 모를 때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항상 서울대 법대 이렇게 집어넣었을 거 아니야. 서울대 법대에 선생님이 1년 내내 항상 합격했었어요. 지원자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전국 시험이니까 항상 합격을 했었어요. 근데 1학년 때 동아리를 선생님이 뭐 들었냐면 시 창작 동아리를 든 거야 선생님. 이게 선배가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시 창작 동아리. 그래서 남도공학 아니고 남자고등학교인데 시 창작 동아리를 들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거기 그 시 창작 동아리에 회장이 됐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그럼 뭐 시화전도 하고 시 그 책도 우리가 막 내고 그랬단 말이야. 고등학교 때 책을 2권 내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빠졌죠. 그래서 내가 꿈이 뭐였냐면 시인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시인이 돼야겠다. 원시인 말고 진짜 시인이 돼야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거야.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뭐냐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 선생님이. 택시 운전을 하면서 시인을 해야겠다. 왜냐면 시만 쓰면 생계가 안 되잖아요. 그 택시 운전을 하면 되겠다. 또 하나는 택시 운전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 그럼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부 다 나의 소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되게 어린 나이에 되게 똑똑했지, 그지?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택시 운전하는데 수학 공부가 필요 없잖아요. 뭐 미적분에서 우회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영어 공부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많이 안 했죠.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제가 어머니 때문에 다시 공부를 뭔가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시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좋은 대학에 이렇게 다시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거야. 겨우겨우 들어가게 된 거야. 마지막 턱걸이를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첫 번째, 동아리를 잘 들어야 돼. 2번째는 뭐냐면 얘들아, 2번째는 이것도 좀 미안한 얘기인데 친구 잘 만나야 돼. 근데 기본적으로 가온고는 옆에 친구 한번 확인해 보세요. 괜찮나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본적으로 가온고는 좀 나쁜 친구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전부 다 서로 이제 격려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을 텐데 그래도 이게 고등학교 친구들이 지금 선생님이 평생 가고 있거든. 고등학교 친구들이 평생 간단 말이야. 고등학교 친구들 잘 사귀어야 돼. 솔직히 말하면 중학교 때 친구들 거의 안 만나요 선생님. 고등학교 친구 말고.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건 대학교 때 친구도 잘 안 만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 시절에 만났던 친구들이 평생 가니까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시고. 3번째는 학교 선생님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 학교 선생님을 되게 좋아해야 돼요. 특히 너희들 중에 입시직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지 얘들아? 수학이야 수학. 수학 선생님 되게 좋아해야 돼 얘들아. 학교 수학 선생님. 아 저 사람이 배가 나왔어. 와 인격이 되게 풍부하신 분이구나. 뭐 이런 거 있죠. 그 가장 긍정적인 마인드로. 미안하지만 머리가 대머리야. 와 빛이 나시네. 뭐 이런 거 있지.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 중요한 과목이 뭐야? 국어예요 이제. 입시에서 바뀌었어요. 수학 다음에 그 다음에 국어, 그 다음에 영어, 탐구 이렇게 나오거든. 그 다음 국어 선생님은 뭐 당연히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다 잘 받아 적고 필기 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색깔펜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있지. 이 3개의 색깔펜을 누가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학교 생활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의 펜을 잘 이용해. 국어는 알겠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친구들도 많거든. 어떤 거냐면
제가 어떤 모 여학교의 수업을 지금 하는데 그건 선발하는 학교예요. 아마 아실 거예요. 경화여고라고 아마 알나? 알 거예요. 아마 공부 잘하는 학교인데 거기는 국어 선생님이 3명이에요. 들어온 선생님이. 내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친구들은 뭐 하냐면 내 들어오는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것도 자기 교과서에 다 옮겨놓으라고 얘기해. 심지어는 작년, 재작년에 어떤 반에서 수업했던 그 내용을 우리 반에서는 수업 안 했는데 그게 시험에 나온 경우도 있었어. 그런 경우도 있어. 그래서 학교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어요. 문제가 돼서. 결국 그 문제를 엄마들이 항의가 너무 심하니까 이거 문제를 근데 문제가 좀 오류가 또 있었어 마치. 그래서 그 문제를 삭제를 했거든. 그래서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필기를 다른 반도 이렇게 필기도 잘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뭐 잔소리처럼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입학 축하드리고 입학식은 했어? 학교 반은 다 배정이 됐어? 반은 그 전에 배정이 됐어? 담임선생님도 다 좋으시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들 스스로가 한 일만 남아 있는 거야. 열심히 잘 하시고 열심히 수업할게요. 갑시다. 자, 26페이지 보면 오늘 서사 갈래 하고요. 다음 주는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는 건 문법을 좀 할 생각입니다. 문법을 좀 미리 좀 해야 너희들 나중에 이제 적응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문법을 좀 할 생각입니다. 오늘 아예 문법을 좀 할까? 서점 갈래 학교에서 배웠니? 아예 진도를 거의 안 나갔구나. 소설까지 오늘 하고 그 다음 주부터 문법을 좀 진행할게요. 문법이 어려울 거니까. 조금 나갔어? 조금 나갔어 학교에서? 아예 안 나갔어? 첫 글씨 못하고 두 번째 글씨 기초학력 평가 봐가지고 기초학력 평가를 봤어? 진단평가 기초학력 뭐 봐야 된다고. 아 그래? 수련 봤어. 네,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자, 서사갈래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소설을 뜻하는 거예요.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근데 지루하고 재미없는데 마침 이 카메라와 워커라고 하는 이 작품은 그래도 좀 흥미롭습니다. 가볼게요. 서사갈래의 개념과 하위 개념인데 개념은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밑줄 쳐볼까?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이야기 밑줄 치시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연성이란 말을 씁니다. 개연성이란 말을 써요.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허구적 인물과 사건을 통해 밑줄 칠까요? 허구성이라고 합니다. 허구성.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남직한 이야기 개연성이라고 얘기하고요. 허구적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형상화하는 문학입니다. 하위 갈래는 설화, 고전소설, 신소설, 현대소설 전부 다 소설이 바로 서사갈래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소설에 의해 소설의 개념 보면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허구적으로 이야기를 꾸며나간 산문 문학의 한 갈래입니다. 밑에 볼게요. 소설의 특징 보면 허구성 우리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그 다음에 진실성은 뭐냐면 소설은 허구의 세계를 다루지만 인생의 참모습과 진리를 추구하는 글이다 이런 거예요. 인생의 참모습을 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산문성은 당연히 앞에 시는 운문성이에요. 운문문학이야. 산문성은 뭐냐면 소설은 주로 서술, 대화, 묘사를 줄글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산문문학입니다. 산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사성은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을 갖추고 일정 밑줄 쳐볼까요? 시간의 흐름 밑줄 치시고 이거를 서사성이라고 합니다. 개연성 중요 표시할까요? 여러분 개연성 보면 소설은 허구지만 현실에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나 존재할 만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즉 현실에 있음직한 이야기. 이걸 개연성이란 말을 써요. 예술성은 뭐 당연히 예술의 한 형식이다 이런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소설의 요소.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입니다. 소설의 3요소는 이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시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때는 요건 나오진 않아요. 주제, 구성, 문체고요. 오른쪽에 소설. 그럼 구성의 3요소는 뭐냐?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 잠깐 볼게 얘들아. 우리 왜 인물에 대해서 이런 건 들어본 적 있지 얘들아? 뭐 전형적 인물 이런 거 들어봤니 얘들아? 이게 중학교 때 주로 나오는 건데 전형적 인물, 개성적 인물 이거 들어본 사람? 그냥 손 내려주고. 이런 걸 직접 묻거나 이러진 않아요. 직접 묻거나 이러진 않고 갈등도 여러분 뭐 인물과 인물의 갈등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얘들아? 인물과 사회의 갈등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선택지 하나 정도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선택지 하나 정도로. 그래서 이 소설 속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의 성격이 어떤지
이 소설 속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끼리의 갈등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좀 재미있으면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사건은 대립과 충돌로 인해 발생한 문제 상황이고요. 배경은 인물의 행동과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를 배경이라고 합니다. 뭐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이런 거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른쪽에 제재학습을 잠깐 볼게요, 여러분. 제재학습 보면 현대소설이고요. 단편소설입니다, 여러분. 뭐 별로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자, 성격은 현실 비판적이고요. 오른쪽 날개 부분의 표입니다, 여러분. 날개 부분 표예요. 현실 비판적이고요. 시점 중요 표시할게요, 얘들아. 여러분, 선생님 제가 예상을 하나 할게요, 얘들아. 반드시 한 문제 나올 거야, 얘들아. 이 시점의 특징에 대해서 반드시 나올 거야. 이 소설의 시점. 그럼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외우면 되니? 절대 그런 거 없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올 거야. 뭐냐면 그러면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어, 작품 밖에 있어? 작품 속에 있는 인물이 이렇게 써요. 작품 속,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안 나온 거 얘들아. 작품 속의 인물이, 작품 속 인물이 봐봐요.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란 말은 중학교 수준의 선택지라면 고등학교의 선택지는 뭐냐면 작품 속 인물이 자신의 내면을 서술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야, 얘들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조금 더 어려운 거 하나 더 써볼까, 얘들아? 서술자와 중심 인물의 거리가 가깝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술자와 중심 인물의 거리가 가깝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건 펜 잠깐만 놓으실까요? 왜 그럴까, 얘들아? 서술자가 누구야? 중심 인물이죠. 중심 인물이 나잖아요, 그죠? 나가 나의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니까 서술자와 중심 인물의 거리가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얘들아?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가능하다. 서술자가 독자에게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고 있다.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왜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마치 수필처럼 자신의 내면을 쭉 이렇게 서술하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독자에게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듯이 표현한다.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겠니, 얘들아?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이건 중학교 수준의 선택지. 이런 건 절대 안 나와야지, 앞으로. 근데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중학교 국어랑 고등학교 국어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 얘들아. 우리 중학교 때는 뭐라고 쓰냐면 의인법 이렇게 쓰잖아. 중학교 선택지는. 이게 중등 수준이라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의인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요?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 얘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요? 1분만. 왜요? 1분만 좀. 요거 안 가져갔는데? 잠깐만. 실제 파일, 학생증 그 증명사진 파일. 안 보내는데 학생증 어떻게?
자, 볼게요. 이게 중등 과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의인법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근데 고등 과정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뭐냐면 대상을 사람 움직이듯 표현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얘들아. 또 하나 한번 볼까? 옛날에 수능 시험에 나오던 건데 대상을 의사소통의 매개체로 설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어렵죠? 의사소통에 우리가 보통 의사소통하는 거 누구랑 의사소통할 수 있니 얘들아? 너희들 얘랑 의사소통할 수 있니? 흰색이네. 뭐 이런 거 좀 이상하다, 그치? 그러니까 사람이랑 의사소통할 수 있잖아. 이렇게 표현하는 게 고등학교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문제들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선택지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걸 고민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이게 내가 너희들 모르는 게 나오진 않을 건데 이게 의인법?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설명인가?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연상할 수가 있어야 돼.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시점에다 이런 거 하나 써볼게요. 아니 조 교수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됐니? 네, 그 다음 가볼게요. 배경은 언제냐면 1970년대 산업화 시대입니다. 1970년대 산업화 시대. 너네 몇 년생이야? 2009년생이야? 와, 2009년에도 사람이 태어나는구나. 와, 2009년생이야? 선생님 딸이 2010년생이거든요. 네, 선생님 딸이 이제 중3 올라가니까 2010년대에 사람이 태어났구나. 배경은 어디냐면 서울하고 이제 강원도가 배경입니다. 그때 당시 뭐였냐면 혹시 여러분 영동고속도로라고 알아요? 영동고속도로가 옛날에는 영동고속도로가 없었고 이렇게 막 대관령 산길 같은 거 막 있었거든요. 잘 모르죠 여러분들. 대관령 여러분 강릉 가본 적 있니 얘들아? 선생님 고향이 강원도 강릉이에요. 나중에 강릉 갈 때 얘기하세요. 그럼 선생님이 맛집 이런 거 다 안내해 줄 테니까. 그리고 펜션 선생님 친구 펜션 하거든? 그럼 묻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내가 완전 바가지 씌워서 받으라고 얘기할 테니까 얘기하세요. 언제든 얘기하시면 선생님 맛집 이렇게 알려줄 테니까. 나는 강릉 가서 회 먹는 사람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무튼 나중에 얘기하고. 강원도 강릉에 가려면 뭐냐면 진짜 산길로 이렇게 국도처럼 이렇게 돌아갔었거든. 근데 1970년대 이걸 뚫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주인공은 거기에서 막노동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주인공이야. 원래 주인공은 누구냐면 나라는 사람이야. 나라고 하는 그 고모야. 고모가 그 자기 조카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풀리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 있거든. 좀 이따 전체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제재는 뭐냐면 훈이가 바로 조카입니다. 훈이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내용이고요. 주제는 6.25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의 좌절과 산업화 시대의 문제점 이런 겁니다. 자, 선생님 전체 줄거리 하나 얘기해 줄게. 자, 그냥 편하게 얘기 듣듯이 보면 돼요. 나는 누구냐면 오빠가 한 명 있었어, 얘들아. 오빠가. 근데 오빠를 전쟁 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 사상 대립 뭐 이런 거 알아요, 여러분? 혹시 뭐 좌익과 우익의 갈등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얘들아? 정말 미안한데 지금 우리 현재도 좌우 대립이 되게 극심하잖아요, 그죠? 뭐 어떤 모 사건 때문에 정치적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모 사건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실 사건이지만 좌우의 대립이 되게 극심하잖아요. 1950년대는 더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나의 오빠죠. 나의 오빠가 그 사상 대립이나 이런 데서 휩쓸려서 결국은 죽임을 당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좌우에게 대립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너무 안타깝고 그 오빠의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거든. 제발 그 아들인 훈이는 그냥 문과에 가서 뭐 사상 대립이나 이런 것들을 안 겪었으면 좋겠어. 유일한 나의 희망은 뭐냐면 이 훈이라고 하는 애가 이과에 진학을 해서 공대 가서 고등학교 이과에 가서 그 다음에 공대를 간 다음에 그냥 적당한 데 취업을 해서 주말에는 카메라를 들고 여기저기 이렇게 사진 찍으러 다니면서 여유 있게 살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그게 나가 훈이라는 조카에게 바라는 점이야. 어떤 건지 알겠지? 고모 입장에서는 근데 훈이는 근데 그게 아니야. 훈이는 얘는 문과를 진학하고 싶어요. 뭐 철학도 공부하고 싶고 뭐 정치도 공부하고 싶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시시콜콜이 이제 고모랑 이렇게 갈등을 하니까 고모랑 이렇게 갈등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고모 뜻대로 고등학교는 이과를 갔어. 근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적성에 안 맞으니까 대학을 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 못 가고 지방 대학에 그 공대를 간 거예요. 그 끝나니까 취업도 잘 안 되지. 그래서 결국 이제 나라고 하는 애가 남편 친구의 회사인 이 영동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그 건설 회사에 훈이를 저기 뭐냐 파견직으로 그냥 부탁을 해서 취업을 해요. 그러니까 임시직이야, 임시직. 이게 임시직이니까 그래도 거기 가서 좀 적응하고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려고 그 파견직을 가라고 얘기해요. 6개월 코스야. 임시직이야. 근데 거기 이제 외딴 곳에 이제 산골에 이렇게 있으니까 불쌍하잖아. 그래서 내가 찾아간 거예요. 내가 찾아간 거니까 내가 찾아가는데 그 훈이가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니까 냄새도 확 풍기고 그 신발 워커를 신고 있어. 그래서 제목이 카메라와 워커야. 워커는 노동자의 삶이거든. 워커가 이제 군화 같은 건데 근데 거기 이렇게 딱 오는 걸 보니까 정말 냄새도 나고 방에도 가보니까 방에는 막 곰팡이 쓸어 있고 그리고 밥도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막 그러고 있어. 그리고 또 거기 물가도 되게 비싸서 막 산업화되고 막 이렇게 관광지들이 있으니까 거기 주변에도 막 인심도 없이 막 일부러 비싸게 받고 이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거야 훈이한테. 미안하다 훈아 가자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훈이는 싫다고 얘기해요. 왜 싫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도 그 심리도 되게 중요한 거야. 고모에 대해서 뭐 어떤 반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자기를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한번 몰아넣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 뭐 그래서 이제 훈이는 거기 계속 남게 되고 내가 이제 올라오면서 이야기는 끝나. 전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으니까 배경 이야기를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볼게요. 그러니까 주제는 6.25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의 좌절과 산업화 시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특징을 보니까 소재의 상징적 의미, 소재가 아까 뭐였지? 제목이 카메라와 워커였잖아요. 그죠? 그거 상징적 의미입니다. 카메라는 뭐라고요? 카메라는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고 워커는 뭐야? 노동자의 삶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보면 중요 표시할까 얘들아? 주인공의 시선에서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달한다. 얘들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달하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혹시? 순행적 구성이란 말을 씁니다. 순행적 구성. 3번을 보면 당대 사회 현실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까 훈이가 비정규직으로 그 파견됐다 그랬었잖아요. 그게 바로 비정규직의 삶이에요.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작품 해설 밑에 먼저 볼까요? 여러분 작품 해설은 이 작품은 1975년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 6.25 전쟁이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와 아픔을 한 가족 내 밑줄 쳐보기 세대 간의 갈등을 통해 잘 드러내고 있다. 6.25 전쟁으로 오빠와 올케를 잃은 주인공 나와 어머니가 오빠의 자식인 훈이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키우려는 모습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양상을 담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작가 소개는 뭐 생략하고요. 왼쪽 날개 부분 왼쪽 부분 한번 볼게 얘들아. 그냥 기본 그 지식만 한번 볼게. 인물과 배경인데 인물은
작가로부터 특정한 성격을 부여받아 작품 내의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체다. 역할에 따라 여러분 주동인물이 뭔지 알까요?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선생님 잠깐 볼게요. 주동인물은 이거 그냥 배경 지시고 주동인물은 주인공이에요. 반동인물은 우리말로 지금 빌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들아. 그럼 잘 봐, 얘들아. 우리 춘향전이라고 하면 주동인물은 누굴까? 이몽룡하고 춘향이죠. 춘향이의 성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네, 성춘향입니다. 이해돼? 이게 주동인물이야. 반동인물은 누구야? 변사또입니다. 변사또. 춘향전 얘기는 알고 있지, 얘들아? 변사또예요. 근데 얘들아, 주요 인물과 주변 인물이라는 것도 또 있어요. 주요 인물은 누구지? 춘향이하고 이몽룡하고 변사또가 주요 인물인 거야.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인물이니까 주요 인물이고, 주변 인물은 엑스트라라고 생각하면 돼. 춘향이의 몸종 이름이 누구지? 춘향이의 몸종 이름이 뭔지 알아요? 큰일이야, 큰일이야. 어떤 학원에 갔는데 심청이래요. 내가 진짜 죽여버릴 뻔했어. 춘향이의 몸종 이름은 뭐야? 향단이, 향단이. 아유, 무식이더라 그냥. 향단이. 이몽룡의 몸종 이름 뭐야? 진짜 무식한데 이것들? 아주 그냥. 이몽룡의 몸종은 방자, 방자. 아, 처음 들어보는구나. 잘 모른다 손 들어볼게. 잘 모르겠다. 괜찮아요. 괜찮아. 나중에 고2 때 배울 거야, 얘들아. 주장장 그 이야기 나오면서. 다시 볼게, 얘들아. 여기 지금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잠깐만. 중심 인물과 반동 인물하고 주요 인물과 주변 인물은 조금 달라요. 중심 인물은 춘향이하고 몽룡이고, 그 다음에 반동 인물은 변사또예요. 주요 인물은 춘향이하고 몽룡이하고 변사또고요. 그 다음에 주변 인물은 향단이하고 방자.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이해되겠죠? 네, 요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성격 변화 여부에 따라 평면적 인물, 입체적 인물. 들어본 적 있나요? 평면적 인물은 성격 변화가 없는 거고요. 입체적 인물은 성격이 변화되는 것을 입체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성의 유무에 따라 전형적 인물, 천천히 할게요, 여러분.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이 뭔지 알까요? 전형적 인물은 그 신분이나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공주라고 하면 어떨까요? 뭐 예쁘고 착하고 뭐 세상 물정 모르고 뭐 이런 이미지잖아. 그러니까 전형적 인물은 백설공주, 뭐 신데렐라 이런 애들이라면, 개성적 인물은 작가가 창조하는 독특한 인물이야. 여러분 잘 모를 것 같은데, 세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피오나 공주라고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예. 같은 세대네요. 슈렉의 피오나 공주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전형적 인물이 아니라 개성적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배경은 소설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작가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환경이다. 자연적 배경, 사회적 배경이라고 하는 게 있다. 사건과 갈등인데 얘들아, 내적 갈등 동그라미 쳐보고 중요 표시할게요. 이 소설에서도, 우리가 배우는 소설에서도 내적 갈등 엄청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외적 갈등 중에서는 인물과 인물의 갈등 동그라미 치시고, 인물과 사회의 갈등 동그라미 치시고. 인물과 인물의 갈등은 인물끼리 대립하는 거예요.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회적인 배경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야, 인물이. 사회적 배경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이 소설에서도 1970년대 산업화잖아요, 산업화. 막 이렇게 이제 산업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막 경제는 막 발전을 해. 근데 사람들 사이에 인심은 사라지고 이런 거 있죠. 거기에서 괴로워해? 그러면 이건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들아. 인물과 운명, 인물과 자연은 생략할게요. 옥선입니다. 서술자와 시점이라고 해서, 시점을 보면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 시점,
뭐 3인칭 관찰 시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밑에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리 개념인데 1인칭 주인공 시점하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 유사한 거예요. 1인칭 관찰자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유사하다? 어떤 점이 유사하냐? 봐봐. 서술자와 인물 사이가 가깝다. 서술자와 독자 사이가 가깝다. 독자 인물 사이.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얘들아. 간단한 거야. 1인칭 주인공 시점하고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의 역할이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럼 모든 걸 독자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1인칭 주인공 시점도 서술자가 중심인물인 나하고 내 이야기를 자기가 막 해주는 거잖아. 그럼 1인칭 주인공과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 역할이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거지 얘들아. 그러니까 왼쪽 봐봐. 서술자와 관련된 건 다 가까운 거야. 간단하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표가? 근데 봐봐. 1인칭 관찰자하고 3인칭 관찰자는 지금 잠깐 볼게. 서술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냥 외양면 묘사해주고 대화만 그냥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서술자가 심리를 다 얘기해줄 수가 없어. 그냥 관찰만 하는 거니까. 그럼 서술자 역할이 중요하지 않죠. 서술자 역할이 중요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1인칭 관찰자, 3인칭 관찰자는 왼쪽에 서술자와 관련된 거 있잖아. 서술자와 관련된 건 다 멀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이렇게 할게. 1인칭 주인공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위에다가 서술자 역할 중요라고 써볼게 얘들아. 서술자 역할 중요라고 써볼게요. 오른쪽에 1인칭 관찰자, 3인칭 관찰자 위에다가 서술자 역할 덜 중요라고 써볼게 얘들아. 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왼쪽에 서술자 인물 사이, 서술자 독자 사이 할 때 서술자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러니까 서술자와 관련된 건 가깝다. 이렇게만 보세요. 그 다음에 독자와 인물 사이는 다 가까운데 전지적 작가 시점은 멀다. 왜 그러냐면 서술자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전지적 작가 시점은 멀다. 밑줄 쳐볼게 얘들아. 전지적 작가 시점은 멀다. 밑줄 치고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가 좀 먼 이유는 뭐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 밑에다가 서술자를 통해서만 전달되니까 라고 써놓게. 됐습니까?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